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31일 수요일 오후 4시 18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중요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오늘 아침부터 이미 시작이 됐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또 그리고 AMD 실적 발표가 시작됐고요. 그리고 오늘 BOJ 통화정책회의 있었는데 여기서 금리 인상했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FOMC 회의 있고요. 미국 고용지표도 발표가 되고요. 하여튼 그 뒤로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애플 실적 애플 실적 발표라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하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현재 세계 증시는 이 일부는 이제 의미 있는 반등의 신호를 보이는 곳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의미 있는 반등의 신호. 오늘 아시아 증시부터 의미 있는 어떤 반등의 신호를 보이는 데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어쨌든 그죠? 세계 증시의 조정은 끝나진 않았다라고 제가 이제 뭉뚱그려서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은 이 눌림시 매수를 할 만한 신호가 등장하는 곳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신호가 등장하는 친구들은 이제는 눌림시 매수로 전략을 바꾸고 눌림시 매수 전략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렇게 맞게 대응을 실질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일단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계 증시의 조정은 끝나진 않았다라고 이렇게 딱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번에 이렇게 금융시장이 큰 조정을 한번 쾅 받았는데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였다가 큰 조정을 한번 쾅 하고 받았는데요. 이게 누가 가장 먼저 이 시장을 빠뜨리기 시작한 거죠? AI 종목들이 이런 조정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이 AI 친구들이 아직 바닥을 만들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 증시의 조정은 아직 끝나진 않았다라고 말씀은 드리는 겁니다. 얘네가 가장 약해요. 그래서 사실 얘네가 이제 본격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면 이제 세계 증시의 조정이 끝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 AI 친구들의 본격적인 어떤 반등 이런 건 아직까지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 조정의 분위기는 지속인데 그죠? 근데 이 세상에 자산이 AI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고 여러 가지 주식들이 있고 여러 가지 주식의 다양한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들도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이미 조정을 끝내고 어떤 눌림시 매수를 위한 의미 있는 신호를 보이는 곳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나타났던 게 코스닥,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 있는 신호를 나타내기 시작한 거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입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조정이 끝나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중기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 눌림시 매수 전략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지금 맞는 때인 것 같다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중에 처음 빠진 거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 전략을 중기적으로 생각하자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어떻다? 이번에 조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거 장기적으로는 이거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상승장을 이어나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선 언젠가 증시가 좀 올라오면 반등시 매도 전략 이거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 지금 제가 이제 이런 전략을 단기, 중기, 장기 나눠서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거 그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일단 요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어떤 신호가 나타난 친구들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아직 신호가 나타나지 않은 친구들은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죠? 요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오늘 장중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BOJ 금리 인상, 테이퍼링 등 동시 결정, 채권 매입 월 3조엔으로 축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일본도 이제 좀 긴축적으로 바뀐 겁니다. 그죠? 하지만 이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았습니다. 하나씩 좀 볼게요. 일단은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죠? 엔화죠. 엔화. 달러 엔 환율입니다. 살짝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큰 충격이 있을 것 같았지만은 생각보다 충격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반응 없었다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일본 10년 금리도 크게 움직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 금리도 보시다시피 별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굉장히 조용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BOJ의 통화정책 회의는 모두가 주목하는 어떤 소문난 잔치였지만은 소문난 잔치가 특별히 어떤 시장의 충격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왜 이러냐면은 저의 생각은 그래요. 엔화 놓고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이미 다 반영시켰기 때문에 정작 오늘은 별 반응이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금리 인상을 했다라는 재료가 엔화를 약세로 전환시키는 재료도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눈에 보이는 대로 금융시장은 다 믿으면 안 되는 측면이 좀 있긴 있습니다. 선반영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금리 인상을 하기 전부터 이미 여러 일본의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높으신 분들이 나와서 이 금리 인상한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일단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얘가 레벨 다운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다른 게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엔화가 한 번 더 레벨 다운, 그러니까 엔화가 추가로 더 강세가 진행되려면은 이거는 미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허가 뭐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금리 인하가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할 겁니다. 어쨌든 일단 아직까지 엔화나 뭐나 전반적으로 일단 박스권 일단 요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 답답할 수밖에 없다. 일단 이런 말씀 계속해서 좀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이니 어쩌니 저쩌니 해서 달러가 찔찔찔찔 강세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외환 시장은 계속해서 좀 혼조할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죠? 금리도 갑자기 또 그리고 어쨌든 금리도 그 채권 시장도 어쨌든 지금 낙관적인 분위기 때문에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금리가 찔찔찔찔 떨어지고는 있으나 특별한 추세는 그렇게 일단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요 정도 참고적으로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도 영향을 좀 미쳤을 수 있어요. 이런 생각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은 일본 니네가 금리 인상을 했다. 하지만 여기서 니네가 금리를 얼마나 올릴 수 있겠어. 이런 것들. 혹은 금리 인상의 속도가 얼마나 되겠어. 앞으로 어떻게 돼. 이런 생각들이 좀 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생각은 사실 연준에도 우리가 좀 비슷하게 하긴 해야 되거든요. 9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고 있죠. 근데 사실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도 또 슬슬 피어오르는 게 있습니다. 야, 얘네가 9월 달에 금리 인하 한다고 하고 시장은 지금 연내 3회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파월 의장님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야, 연내 3회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피어오르긴 합니다. 사실 그죠? 이 시장은 굉장히 급격한 빠른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약간 소수 의견이긴 합니다만 9월 달에 50bp라는 급격한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생각들도 슬슬 피어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기대가 높은데 근데 아무튼 이런 기대감에 슬슬 이제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이 어떤 시장에 또 어떤 변화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위해 좀 막상 이제 이 FOMC 회의가 오늘 밤인데 FOMC 회의를 앞두고 이런 생각들도 슬슬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일본이 금리 인상 한다라고 했는데 지네가 올려봐야 얼마나 올릴 수 있어. 그러니까 시장의 영향 제한. 그래, 연준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는데 지네가 떨어뜨려봐야 지금 높은 인플레이션이고 뭐를 고려하면은 얘네가 과연 얼마나 떨어뜨릴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한편으로 살짝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려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대놓고 어떤 주요 의견은 아니고 일단 소수 의견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볼 만한, 감안해볼 만한 그런 생각들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 한다라고는 합니다만 경기 침체가 없으면은 시장이 원하는 그런 엄청난 빠른 급격한 금리 인하는 어려울 수 있겠죠. 미국 입장에서요. 네, 미국 FOMC는요. 일본은 금리 인상 한다고 해봤자 지네들이 워낙 일본도 빚이 많잖아요. 근데 워낙 빚이 많은 그런 상태에서 얘네가 금리 인상을 제대로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시장에 영향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제한적인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별로 반응이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가볍게 일단 여기까지 봤고 한 가지만 좀 더 이야기하자면요. 오늘 있었던 일들 중국 PMI 발표됐습니다. 예상에 적당히 부합하기도 하고 대략적으로 좀 예상에 부합하긴 했습니다. 하여튼 근데 일단 오늘 중국 증시는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이런 거 반응을 좀 보시자면 어젯밤에 일단 미국 증시는 AI나 반도체가 좀 부진하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만은 오늘 아시아 증시는 분위기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어젯밤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AMD가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AMD가 제법 시간 외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죠. AMD가 아까 아침에 한 시간 외에서 7% 정도 상승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그런 이 긍정적인 내용, 다시 반도체가 살아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내용들이
어떤 오늘 아시아 증시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 보시면은 일본 증시가 1.59% 급등했고요. 상해 종합도 2% 올랐습니다. 매일매일 찔찔찔 빠지더니 상해 종합 2% 올랐다. 이 굉장한 겁니다, 오늘. 네. 항생 지수도 2% 넘게 올랐고요. 코스피도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AMD 실적 발표가 불러낸 어떤 부가적인 효과 등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오늘 아시아 증시는 사실 이제 아시아 주요국 3국이 공통적으로 다 의미 있는 매수세를 만들어냈다. 공통적으로 3국이 조정을 끝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실상 아시아는 조정 끝났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오늘 있었습니다. 뭐 일본이 오른 거는 근데 뭐 BOJ에 대한 뭐 어떤 뭐 그런 기대감 뭐 어떤 BOJ에 환호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중국은 뭐 경제 지표 핑계도 될 수 있겠고요. 하여튼 오늘 중국이 좀 많이 올랐는데 뭐 이런 핑계를 갖다 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정치 국회의 단기 부양과 육성 의지 증감의 신임 부수장 어쩌고저쩌고 뭐 대형 증권사 합병의 PMI 단기 바닥 기대감. 근데 뭐 어쨌든 저의 생각엔 그래요. 이미 중국 증시는 빠질 만큼 빠져서 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만큼 그만큼 지금 매력적인 자리이긴 합니다. 주식이. 여기서 경착륙만 없으면 정말 매력적인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제가 중국 증시에 중요하게 보는 점은 이겁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 예, 그만큼 지금 중국 주식이 좀 매력적인 자리일 수 있다 이겁니다. 경제 위기, 딱히 경착륙만 없으면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코스피가 올랐다는 건 뭐죠? AMD 실적 때문에 반도체가 좋아졌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마음에 들었다. 삼성전자가 올랐다. 코스피 분위기가 좋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유럽 증시 조금 전에 개장했는데요. 유럽 증시도 역시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 현재 4시 반인데요. 4시 반 현재 시간까지 봤을 때는 지금 뭐 나스닥이나 S&P 미국 양대 지수를 제외하면은 다들 어떤 의미 있는 매수세를 보여주고 조정을 끝내는 듯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한 단계가 남은 거죠. 이제 한 단계가. 이제 그러면 세계 증시의 조정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네가 도장을 언제 찍을 거냐? 이제 한 단계가 남은 거죠. 이제 세계 증시의 도장, 네, 이제 어떤 뭐 조정이 끝났다라고 선언하기까지 한 단계가 남은 거예요. 그게 뭐냐? 결과적으로 지금 하락의 대장이 다시 살아나냐? AI. AI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AI가 살아나면 그럼 세계 증시 조정 선언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AI 또 빠지더라도 근데 지금 이미 다른 증시들은 분위기가 좀 좋아서 오늘 뭐 어떤 의미 있는 매수세들을 보여줘서 눌림시 매수 대응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AI를 오늘 밤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FOMC 회의 등등이 있는데 하여튼 오늘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는데 아직 미국 증시는 이런 이벤트를 앞둬서 그런지 의미 있는 매수세를 보여주는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반도체는 흘러내리고 있었고요. 다만 어쨌든 근데 오늘 호재는 나온 거죠. AMD 실적을 일단은 미국 증시가 좋게 인식을 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좀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오늘 밤 미국 증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낮 시간에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은 분위기 좋죠. 그래서 야, 미국도 유럽, 아시아도 다 어떻게 뭐 의미 있는 매수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야, 설마 미국이 여기서 하락하겠냐? 뭐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좋다라고 해서 이제 베팅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미리 상방 베팅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이 확인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뭐 FOMC 회의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 오늘 뭐 확인하고 뭔가 미국 증시를 상방을 베팅하시거나 그러실 분들은 조금 좀 주무시다가 새벽에 이제 미국 증시 마감하기 전에 한 새벽 4시 반이나 지금 일어나셔갖고 그때쯤 이제 보고 미국 증시 좋게 마감하겠네. 5일선 안착했네. 그러시면 이제 미국 증시 좋게 보시고 뭐 조금 어떤 뭐 주식 매집을 해보신다든가 그런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 미국은 아니죠, 그죠? 아직 미국은 아닙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기술적인 이야기들 조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뭐 엔화하고 뭐 일본 10년 금리하고 이런 거는 이제 대충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유럽 증시입니다. 유럽 증시 뭐 보시다시피 독일 증시 매우 강한 모습입니다. 이번에 남들 빠질 때 많이 안 빠졌어요. 물론 남들 오를 때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이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인다면은 어떤 기대감이 생기냐? 이런 기간 조정을 끝내고 이번 하반기에 또다시 큰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이 정도면 사실상 조정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일단 근데 확인은 하자고요. 확인은요. 참고로 유럽 증시는 FOMC 회의 시작하기 직전에 이
마감을 해버리기 때문에 FOMC 회의 결과는 유럽 증시에 23시간, 24시간 거의 하루 있다가 반영이 됩니다.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FOMC 회의 전에 유럽 증시 마감하니까요. FOMC 회의 내용은 오늘 밤 유럽 증시에 녹아날 수가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중국 증시 한번 볼까요? 중국 증시 오늘 상해 종합 2% 넘게 올랐던 것 같죠? 그죠?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이거 뭐죠? 의미 있는 매수세. 조정을 한 번에 끝내는 그런 양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다? 눌림시 매수, 눌림시 매수, 눌림시 매수 충분히 가능합니다. 잘 보셔야 될 게 이런 자리에서는 지금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떤 다중바닥형 쌍고점을 만드는 쌍바닥을 만드는 그런 과정 중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의미 있는 삼중바닥형 만드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일 수 있습니다. 지금 중장기적인 바닥 만드는 매력적인 가격. 그래서 이거 뭐죠? 이제 이 봉을 기준으로 해서 눌림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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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어쨌든 위쪽으로 일단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지 아니면은 미국 증시 때문에 뭐 주춤 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이 장대 양봉 하나로 조정은 끝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구리 가격은 어떻게 됐나 제가 아까 낮에 바빠서 못 봤는데 구리도 올라오고 있죠. 한 번에 되살아나는 모습입니다. 구리 하나 둘 셋 넷 사거래일 동안 옆에 빌빌빌 하다가 하루 만에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 생각보다 좀 급하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 얘도 이제 눌림시 매수로 관점을 좀 전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험 자산들이 오늘 밤 FOMC고 중요한 이벤트들이 이제 발표되는데 발표되기도 전부터 벌써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만약 이벤트들로 인해서 얘가 훅훅 하락한다라고 그러면 이제부터 눌림시 매수 이렇게 접근이 맞을 겁니다. 중국 관련된 자산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는 모든 원자재들, 모든 주식들이 다 같이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위험 자산들이 갑자기 확 돌아서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 미국 나스닥이 이번 조정의 핵심인데 얘가 아직은 의미 있는 바닥을 확인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얘가 아직 조정이 끝났다라고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이거 하나는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중국도 갑자기 확 살아나고 있고 그죠? 솔직히 너무 심했어요. 중국 증시 하락 이런 건요. 그래서 지금 급속히 튀어오르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중국 하방 베팅 하셨던 분들 재빠르게 도망가야 될 수 있어요. 중장기적인 바닥 이쪽 부분에서 만들어낸다면 이렇게 지금 고점이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이죠. 이렇게 앞으로 상승 추세 좀 건전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경착륙만 없다면요. 경착륙만 없으면 진짜 중장기적인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경착륙이 없을 거라고 제가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홍콩 증시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홍콩 증시는 약간 패턴이 다릅니다. 찔찔 빠지다가 사거래일 동안 바닥 만들고 얘도 아무튼 의미 있는 매수세라고 할 수 있어요. 얘도 조정 끝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중국 증시 이제는 하락 추세 극복, 어떤 조정 극복 그 정도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양봉 하나만 보고 중국 증시 오늘 상해 종합 증시 뭐 이 양봉 하나만 보고 어떻게 이 하락 추세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그렇진 않죠. 그죠? 하락 추세, 이 하락 추세가 끝나지는 않았죠. 이거 끝났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근데 일단 심증상 그렇다라는 겁니다. 심증상. 이미 남들보다 몇 개월 먼저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충분히 빠졌고, 이번에 여기쯤에서 3중전의 핑계로 반등을 하고 싶었었는데, 여기서 세계 증시가 하필이면 AI들이 딱 조정이 나오는 바람에 여기서 한 번 더 억울하게 빠진 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더슈팅까지 좀 나온 감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정이 끝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언더슈팅 이후에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정상적인 하락의 과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은 약간 좀 언더슈팅의 구간에서 의미 있는 매수세 보였다면 충분히 하락을 극복하고 많이 오를 수도 있는 구간. 그리고 중장기적인 바닥권, 굉장히 매력 있는 가격대에서 나온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좀 좋게 봐줄 만한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 이게 하락 추세를 중국 증시가 다 극복했다. 이거를 주장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 좀 앞으로 좀 좋게 볼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저 말씀드렸죠. 이 단기, 중기, 장기 전략이 좀 달라져야 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경착륙이 없다라고 도장을 찍어서 이야기하기는 너무 위험한 순간이라 경착륙에 대한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생각은 갖고 있어야 돼요. 미국 실업률, 미국의 소비 둔화 이런 것들 물론 뭐 아직까지 미국 지표들은 좋으나 드디어 이제 미국 경기도 슬슬 둔화되고 있고 이런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쨌든 경착륙에 대한 이 걱정을 머리 한쪽에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증시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위안화는 그냥 뭐 답답한 구간입니다. 어쨌든 뭐 엔화 강세 엔화 강세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얘도.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답답한 그런 구간입니다. 오늘 원화도 그랬어요. 오늘 원화도 이렇게 강세 나타났습니다. 원달러 환율이죠. 환율도 이렇게 강세 흐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1,400원 쪽으로 올라가는 일은 당분간 좀 어렵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물론 아직 중요한 지표를 확인하진 않았지만 시장 분위기가 급속히 손바닥 뒤집듯이 좋게 지금 전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와 있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N1 환율 말씀드렸다시피 눌림시 매수 전략 유효한데 이 조정이 잘 안 나오네요. 그죠? 뭐 그럼 기다리는 게 맞겠죠. 아무튼 지금 이걸 추격하는 거는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동안 이렇게 좀 확 진행됐던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지금 약간 좀 쉬어가려고 하는 혹은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타이밍들이라 아무튼 엔화 매수 생각 있으신 분들은 엔화는 눌림시 매수가 맞을 겁니다. 아직 그죠? 의미 있는 조정이 나타나진 않았네요. 이런 모습들 정도 확인을 쭉 했고요. 한국 증시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오늘 그 코스피 의미 있는 매수세 등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그 아침에 설명 다 드렸던 부분입니다. 5일선 한 번 안착했었는데 한 번 안착한 거는 반등시 매도를 맞아야죠. 반등시 매도 테스트를 해야죠. 그래서 밀렸습니다. 근데 오늘 안 빠졌잖아요. 오늘 안 빠지고 다시 튀어 올라왔죠. 그러면서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어제 개파락했던 부분 다 메우고 이런 거 뭐라고 해야 되죠? 의미 있는 매수세 조정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죠? 이런 상승 추세 중이기 때문에 조정이 끝났다라면 뭐죠? 이제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전략이 되겠죠. 다만 상승에 대한 목표치나 이런 건 다소 제한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다시 AI나 반도체가 뭐 올라가거나 주인공이 될 수 있긴 있는데 이번에 어쨌든 엔비디아라든가 반도체 지수라든가 조정받는 모습을 보시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좋다, 코스피 좋다 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상승 목표치는 제한적으로 보시지만 일단은 조정은 끝났고 일단 눌림시 매수 전략이 이제 정석적인 전략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FOMC 회의라든가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있으니까 눌림이 나올 기회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눌림 나온다면 매수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그 눌림시 매수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어제 5일선을 두 번 연속 안착했기 때문에 이건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한 거다. 어제 조정 끝났다라는 말씀드렸죠. 오늘 이제 코스피가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서운했지만 분명히 얘는 자기의 몫을 다 한 겁니다. 오늘 좀 서운했지만 별로 나쁜 건 아니에요. 잘한 거예요. 5일선 결과적으로 안착했고 5일선 안착했고 이 정도면은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눌림시 매수 유효합니다. 아무튼 5일선이 지켜야 될 자리는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모양까지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변동성 지수들도 많이 안정이 되고 있어요. 보시면은 미국 변동성도 그렇고 한국 변동성 지수도 그렇고 많이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했으면요. 이제는 변동성 지수가 좀 내려온다에다가 베팅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긴 합니다. 사실 이 정도 확인했으면요. 이 정도 확인했으면 이제 변동성 지수가 이제 찔찔찔찔 떨어질 거야라고 변동성 지수의 하방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긴 해요. 확인이 된 겁니다. 하지만 근데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이 어떤 이 단기, 중기, 장기적인 측면이 있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선 지금 좀 그죠 반등시 매도 전략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변동성 지수가 죽는다고 하방 베팅을 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변동성 지수가 다시 언젠가 살아날 겁니다. 그죠? 나중에 살아나는 그 순간에 변동성 지수가 올라간다에다 베팅을 한 번쯤 해보는 게 차라리 더 마음 편한 베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만큼 변동성 지수들이 미국이고 한국이고 다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입니다. 물론 여기서 한 번쯤 그 급락이나 뭐 폭락이나 투매 같은 게 뭐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작지만요. 이제 뭐 제가 그렇게 강조 말씀드리던 어떤 폭락, 투매 이런 가능성은 많이 낮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시세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런 투매나 이런 게 나타나고 한다면은 변동성 지수가 한번 치솟을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이거 치솟았을 때 변동성 지수 매도 전략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긴 맞겠죠. 하여튼 시장이 많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빅스 지수를 추종하는 한국에 있는 ETN 상품이죠. 이런 거 보시면은 이래요. 많이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한두 번쯤 더 꿈틀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실상 이제 생명을 일단 상승으로서의 이 상품이 생명은 좀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죠? 지금 이런 과정이 중장기적으로 여기 어딘가에서 바닥을 만드는 그런 과정 중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얘가 내려온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기에는 다소 그렇게 베팅을 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변동성 지수 실제로 한번 좀 보시면 이런 모양이라고요. 변동성 지수들이 워낙 오랫동안 12, 13 부근에서 너무 오랫동안 여기서 버텼기 때문에 한 번쯤 빵 하고 뛰어오르는 2020년 3월 같은 이런 거를 좀 기대 못할 때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염두를 해놓을 수 있는 그런 때라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잊지 말자 말씀드렸죠. AI 친구들의 쏠림이 너무 과하다. S&P의 35%나 차지했다. 이거는 너무 역대급으로 강하다라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재료로 해서 얘가 한 번쯤 너무 오랫동안 평안했다고요. 빅스가 빵 튀어오를 가능성이 좀 없지는 않은 그런 경착륙을 우려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서 솔직히 이거를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고 공격적으로 베팅하는 거는 조금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급등했죠, 그죠? 이러니까 코스피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오면 급등을 하면 2차 전지는 힘을 못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친구들은 좀 서운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2차 전지들이 좀 서운했다 하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그다지 뭐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아직도 어쨌든 지켜야 될 자리는 지키고 있고 지금 어쨌든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막 우려할 만한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오늘 중국과 관련된 이런 구리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급격하게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원자재 가격 이런 거 하고 사실 그저 탄산 리튬 가격 이런 거 하고 한국에 있는 2차 전지 종목들하고 움직임들이 사실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약간 뭐 시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국 관련된 자산들이 잘 나간다라는 거는 에코프로 친구들이나 뭐 이런 어떤 2차 전지 친구들, 한국에 있는 2차 전지 친구들한테도 조만간 긍정적인 뭐 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에코프로 BM 다 빠지긴 했으나 다들 뭐 어떤 뭐 결정적인 자리들은 그래도 다 지키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뭐 괜찮아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반도체가 강했고 반도체가 살아나면서 코스피가 좀 많이 올랐는데 글쎄요, 코스피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코스피가 또 눌림이 나타나냐, 만약 코스피에 눌림이 나타난다면 또 어쨌든 코스닥이 또 좀 올라올 수 있을 거고 하여튼 그럴 겁니다. 아무튼 저는 뭐 오늘 뭐 코스닥 눌림시 매수 뭐 이런 거 해봤고 하여튼 뭐 제가 이야기하는 그대로 제가 생각하는 그 정석적인 전략 제가 이야기한 그런 전략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뭐 찔끔찔끔 어제 말씀드렸죠. 코스닥 이런 거 매집의 이유가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찔끔찔끔 매수하고 있고 솔직히 뭐 코스피는 오늘 아침에 봤을 때 뭐 약간 좀 불안해 보이긴 했는데 코스피 뭐 오늘 보니까 뭐 삼성전자 강하길래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약간 이르게 뭐 찔끔 이제 한 발 담궈 봤고요. 중국 증시 투자는 오늘은 그냥 일단 가만히 쉬었고요. 눌림시 매수 이렇게 앞으로 좀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은 좀 다 살펴본 것 같고요. 나머지 오늘 뭐 특별한 거 없었죠. 하여튼 반도체가 강했고 반도체가 강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소외됐던 친구들이 계속 소외가 됐다. 소외되던 친구들이라면 2차 전지라든가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런 인터넷 종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좀 부진했다. 오늘도 뭐 평상시 잘 나가던 금융주 이런 것들은 잘 나가긴 잘 나갔는데 금융주들 조금 좀 부진했다. 아무래도 코스피가 워낙 삼성전자가 워낙 집중이 되니까요. 그리고 오늘 뭐 코스닥 2차 전지 친구들이 좀 서운하긴 했으나 뭐 시장 분위기 자체는 별로 나쁘진 않은 어쨌든 코스닥에도 반도체 종목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 반도체 종목들이 이 양호한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도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줬습니다. 오늘 코스닥에 있는 이쪽에 있는 이런 종목들이죠. 여기 이런 종목들이 막 4에서 7%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줬다. 코스닥에서도 반도체가 힘을 써주면서 시장이 일단 지켜줬다 이겁니다. 시장을 좀 지켜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조정이 거의 끝나가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눌림시 매수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있고 다만 그죠 이런 건 좀 주의하자고요. 아직 어쨌든 나스닥이 살아난 건 아니다. 아직 반도체 지수가 살아난 건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살아날 가능성이 오늘 조정 끝났다는 선언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긴 하고요. 다만 근데 확인은 안 됐습니다. FOMC 등등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서 확인은 안 된 상황이라 어쨌든 좀 확인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막 공격적으로 지금 막 들이대거나 그럴 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차분히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이 5일선이 뭐 위쪽으로 고개를 다시
예, 생각을 해보시면 5일 이동 평균선이잖아요. 5일선이라는 게. 지금까지 급락하던 5일 이평선의 기울기가 펴지고 다시 위로 올라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며칠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제서야 의미 있는 매수세들 한 번씩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충분히 기다리실 만큼 기다리셨고 아직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너무 마음 급하실 필요는 없고 눌림시 매수. 지금 사실 아직 하락의 기운이 그리 조금은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너무 공격적으로 보다는 눌림시 매수, 눌림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어쨌든 조금씩 좀 싸게 주식을 사는 것을 시도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오늘 FOMC 회의인데 솔직히 FOMC 회의에서 뭐 파월의장이 그렇게 뭐 안 좋은 이야기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시장은 특별한 일 없이 그냥 계속 뭐 상승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긍정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일단은 깔고는 있습니다. 오늘 밤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